네, 오늘의 콘텐츠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두 가지의 힌트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이 소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한 종류의 새 소리 더 들려드릴게요. 자, 이 새 소리의 주인공인 동박새와 긴꼬리 딱새가 서식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자, 이 동백나무입니다. 동백나무가 살고 있는 곳. 혹시 느낌이 오시나요?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자연의 신비를 품은 곳 동백동산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근데 저는 동백동산 처음 올랐을 때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게 저는 동백동산이라고 해서 동백꽃이 만발하고 막 가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동백꽃을 하나도 못 봤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동백동산 하면 여러 사람들이 전화나 아니면 오셔가지고 동백꽃 많이 피었죠. 근데 막상 돌아보고 나서는 없어. 동백꽃 없네요. 동백동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왔나요?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는 동백동산이 맞고요. 동백동산에 이제 나무의 개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10만 그루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많죠. 근데 그 동백꽃이 피기 여건이 좋지 않은 여건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습지보호지역 이전에 사람들이 동백동산을 활용할 당시에 삶을 위해서 나무를 베서 숯도 굽고 나무를 이용해서 뭐 배에 필요한 용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활용했을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나무를 베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동백나무는 작으니까 숯을 굽는 용도로 그리 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나무과의 나무를 베어서 쓰다 보니까 동백나무는 이제 살아남게 된 거죠. 그래서 동백동산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지금은 이제 동백나무는 많으나 다른 나무의 보호지역이 되다 보니까 다른 나무들이 우점을 해서 숲을 가리기 때문에 동백나무는 햇빛을 잘 못 보는 여건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꽃을 피우는 것도 좀 그래서 어려워졌군요. 꽃을 피우기가 힘든 여건에 동백동산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이름이 동백동산이다 보니까 어쨌든 많은 분들이 동백나무를 떠올리시잖아요. 뭐 꽃은 피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무는 좀 보고 싶다면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까요? 군락이 따로 있어요? 동백나무는 탐방로를 쭉 이어가다 보면 탐방로 사이사이에 많이 보여요. 근데 꽃을 보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습지센터에서 서쪽에 있는 입구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면 거기는 초입구이기 때문에 동백나무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꽃이 간혹간혹 거기는 여러 송이가 피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오실 거면 2월 중순부터 동백이 피거든요, 이곳은. 그래서 그 서쪽 입구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동백동산 올랐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어땠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그 초등학교 30명 정도를 이끌고 어린이 환경학교라는 이름으로 동백동산을 방문을 했는데 분명히 사전 답사 때는 보이지 않았던 뱀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네, 뱀이 보이면 너무 좋은 건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쫓아가요, 뱀을. 그래서 와, 뱀이다 하면서 쫓아가는데 저는 혹시나 이제 사고가 발생할까, 뱀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을 할까봐 쫓아다니면서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또 이게 뱀이 이렇게 활개를 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생태적으로 여기가 밸런스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이렇게 뱀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뱀인지는
유혈모기하고 뭐 줄장지뱀, 뭐 누룩뱀이 종류는 뭐 한 다양하게 종류가 아니네요. 종류도 다양하고 특히나 유혈모기는 색깔이 정말 화려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형광 색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확 띄기도 하고 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동백동산에 뱀이 그렇게 많아요? 네, 파충류 만도 13종 이상이 그게 조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게 한 종당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뱀이 사실 많이 나오고요. 동백동산에는 뱀 아파트도 있습니다. 뱀 네. 아파트요? 네, 뱀 아파트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 돌과 돌 틈 사이에 뱀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이제 봄에 햇빛이 빳빳이 비치는 날은 뱀들이 이게 햇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돌 틈 사이사이로 이렇게 여러 뱀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죠. 그래서 저 구멍마다 다 뱀들이 살아서 뱀 아파트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했고 분양이 끝난 입주가 다 된. 네. 그럼요. 방사탑도 이제 주민분들이 세워놨는데 거기도 돌 틈에 뱀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 동백동산은 습지가 있기 때문에 그 습지로 인해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생식물로 비롯해서 수소곤충도 살아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물이 있기 때문에 양서류의 산란 장소가 되기도 하고 파충류의 먹이 공급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야생 조류의 번식 공간이자 물을 공급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대표 종이라고 하면 뭘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순채라는 식물 들어보셨어요? 순채? 네. 전 처음 들어봤는데. 예, 아이들은 오면 저 연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꽃보다는 아주 작은 멸종위기 2급으로 등록된 순채가 있고요. 그 안에 또 수서곤충인 물장금, 물방개 여러 수생생물들이 다양하게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이곳은 여름에 여름철새인 팔색조랑 긴꼬리 딱새, 아까 동박새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팔색조랑 긴꼬리 딱새는 환경부에서 이게 멸종위기 종으로 그 부근하고 있는 새이기도 해요. 근데 이 개들이 여기에 날아와서 알을 낳고 번식하면서 다시 다른 남쪽 나라로 날아가는 그런 아이들도 여기서 번식을 하죠. 정말 생물 다양성의 보고네. 네. 근데 동백동산이 다른 곶자왈과는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좀 다를까요? 일단은 동백동산이 있는 선울 곶자왈은요, 약 1만 년 전에 형성된 용암지대 위에 생긴 숲이에요. 그래서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이렇게 공존하는 독특한 생태계를 지니고 있고요. 네. 제주 고사리섬의 전 세계 유일한 서식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남한 최대의 상록 화렵수림 지대예요. 근데 이렇게 형성될 수 있었던 지질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조금 어려운 낯선 용어로 하면은 튜물러스라고 하는 그런 지형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식생들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데요. 한글로 좀 풀이를 하면은 돔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압력돔이라고 하면은 이제 용암이 유동성이 있는 파호이호이 용암이 이렇게 흐르다가 이제 겉면은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식게 되고 이게 안에는 식지 않은 용암들이 계속 흘러가면서 이게 부풀어요. 돔처럼 부풀게 되고 얘가 이제 압력을 버티다가 한계에 다다르면은 갈라져요. 그럼 이 갈라진 틈이 이제 식물의 서식 조건에 제일 중요한 수분과 습도를 이제 함양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식생들이 서식을 할 수 있었고, 두 번째 특징은 습지와 건습지가 발달해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 생물 종 다양성이 확보되는 곳과 또 희귀한 식물들이 보고가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곳이 독특한 생태계를 지녔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발견되는 종만 하면은 166종의 식물이 발견된다고 하고요. 그중에서도 멸종위기 종은 8종이나 발견된다고 하니까 이곳의 지위와 명성, 이제 희귀 생물의 보고, 생물 종 다양성의 보고라는 이제 명성을 가질 수 있게 한 특징이 바로 지질적 특성에 뭔가 있다고. 좋은 수식어는 다 갖다 붙여도 될 만큼. 네, 그렇죠. 다 뭘 갖다 붙여도 정답이 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는 만큼 우리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들으면 이제 지날 때 그 보면서 더 기억이 생생할 것 같고. 맞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좀 동백동산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꿀팁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6월쯤 비가 갠 오후 4시에
여기를 너무나도 방문하시면은 구체적인데. 여기에 방문하시면 놀라운 생명체가 있거든요. 바로 긴꼬리 딱새인데요. 긴꼬리 딱새는 이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에 해당하는 여름 철새라서 여름에만 볼 수 있고요. 습지만 염두에 두지 말고 습지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명체를 염두에 두고 오면은 황홀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6월에 비가 오고 나서 갠 후에 오후 4시. 네, 정확합니다. 네, 아니 정확합니다. 탐방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나요? 예, 탐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이제 들어가는 시간은 4시까지예요. 그러면 딱 네. 들어가야겠. 딱 그 전에 좀 맞네요. 들어가서 네. 딱 듣고 딱 나와야겠네요. 네. 동백동산 습지센터에서 일하다 보니까 또 사전에 미리 지역에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고 오시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센터 내에 아이들에서부터 성인까지 그리고 학생들, 학생 교육, 뭐 가족 단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거든요. 또 계절별로 저희가 뭐 나뭇잎 보물지도라든지 빙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하고 있는 스탬프 투어라든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알아보셔가지고 사전에 해서 오시면 더 유익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그건 같습니다. 습지센터로 문의하면 되는 거고요. 네,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아. 가족 단위나 아이들이 있는 여행객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안 그래도 그래서 이번에 콘테나에 새로운 신입 PD가 들어왔는데 강윤주 PD가 스탬프 투어를 이미 팀장님하고 네. 하고 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고 왔습니다. 선배들이 시켜서 억지로 간 건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즐기고 온 건지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콘텐츠 안테나 신입 PD입니다. 저는 여기 동백동산에 나와 있는데요. 동백동산 스탬프 투어가 재밌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 찾아오게 됐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백동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동백동산은 약 5km 구간에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구간에 여기 동백동산에 서식하는 생물종 다양성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탬프 투어라고 해가지고요. 예, 동식물을 스탬프로 찍어가는 투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스탬프 투어 이거 하나를 갖고 왔거든요. 이거 PD님이 갖고 계시면서 동백동산에 이렇게 8종의 동식물을 찾아서 찍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관문인 제주고사리 섬을 찾아서 찍으시면 됩니다. 네, 찍어보겠습니다. 잘 네. 찍으셨습니다. 이렇게 네. 한 코스 한 코스 갈 때마다 얘네들을 찾아서 찍으시면 다 찍고 나오면 이게 동백동산 습지센터에서 소정의 약간의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 선물이요? 재밌게 한번 찍어보도록 해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팀장님 근데 아까 입구에서 너무 추웠거든요. 네.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한결 따뜻해졌어요. 네, 숲 안은 네. 따뜻해요. 여기는 용암대지에 숲이 형성된 곶자월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제주도에서 안반 밑에 있는 숨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곳에서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이런 공간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연적인 히터나 맞습니다. 보일러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숲이에요. 숲 참 좋죠. 네. 네, 여기서 맨날 산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열어볼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어떤 친구가 우리를 반기고 있을까요? 벌레인 것 같은데요? 네. 사슴벌레인가요? 네, 맞아요. 사슴벌레인데 아, 두점박이 사슴벌레라고 합니다. 얘는 제주도에만 서식하는 종이에요. 야행성 동물이고요. 여기 보면 두점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머리 부분 가슴에 점이 2개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보여요. 여기 오니까 시야가 탁 트이네요. 네, 숲에서 유일하게 하늘이 보이는 탁 트인 곳 지금 먼물각 습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에 먼물각은 멀리 마을에서 멀리 있는 물이다 해서 먼물이라는 이름과 끄트머리라는 뜻의 깍이 붙여져서 먼물깍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모니터링 했는데 개구리 알이 벌써 알을 낳아서 있더라고요. 벌써요? 예, 그래서 보면은 개구리 알, 이제 제주 도롱뇽 아이들이 예, 지금 서식할 때죠. 도토리 스탬프를 찍었는데 여기는 도토리가 없네요. 네, 도토리를 확연하게 보실 수 있는 시기가 아니어서 지금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도토리 나무는 많아요. 바로 앞에도 도토리 나무가 있고요. 아까 먼물가게에서 잠깐 누가 도토리를 주워서 돌담 네. 위에 놓인 거 보였죠? 네. 그거 누군가가 주변에 거를 조금씩 주워서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게 도토리예요. 또 많이 해먹고 지금은 네. 묵만 해먹는 게 아니고 전도 해먹고요. 그리고 도토리 가루를 이용해서 칼국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그러면 오늘 선물이 묵이나 국수인가요? 글쎄요. 세상에 맡겨볼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구름 한 점 없는 2월의 어느 날 살짝 쌀쌀한 공기 속에 넓고 넓은 초록의 잔디를 너희들과 함께 걸어 마지막 스탬프함. 네, 드디어. 저 이것만 마지막. 찍으면 완준 거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는 누가 나올까요? 우리를 반기는 친구가 누굴까요? 미션 오늘 성공! 다녀오셨어요? 네, 저 스탬프 투어 네, 다 찍었습니다. 찍으셨어요? 네. 너무 예쁘게 찍으셨어요. 오. 요거 드립니다. 아, 선물인가요? 네. 오늘 이렇게 스태프부터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제주도에 계속 살면서도 이런 매력적인 공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뿐만 아니라 동백동산 알게 된 게 선물인 것 같아요.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그럼 저희 또 만나요. 동백동산 많이 오세요. 다행히도 강현주 PD가 잘 즐기고 왔네요. 억지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선물을까지 이제 주니까 선물은 참 탐나는데 그냥 걸어도 좋겠지만 이렇게 스탬프 투어를 통해 걸으면 좀 더 동백동산을 더 알차게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남사르 습지라고 하잖아요. 동백동산을. 이게 한 12년이 됐나요? 얼마나 됐죠? 2010년도에 그 지정이 되었으니까 한 12년, 13년째 되는 것 같네요. 그 남사르 습지로 지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제주를 대표하는 생태 관광지로 우뚝 서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람사르 협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새 또는 동식물들의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연대를 통해서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그 판단이 될 때 람사르 협약이 습지에 람사르 습지 인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약이 인증하는 습지를 우리는 람사르 습지라고 하죠. 이게 동백동산인 경우에는 2010년도에는 국내법에 의해서 습지 보존 지역이 되고 2011년도 초에 람사르 습지로 등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습지보호지역이 되면서부터 선을 일리는 그 환경부가 하는 그 습지보호지역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주민들은
동백동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수없이 주민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공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 2013년도에 환경부가 생태관광지 지정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동백동산이 처음으로 지정이 되죠. 그래서 선울의 사례는 주민들 스스로 보호지역을 보존하면서 공부도 했고 현명하게 이용해서 소득도 내고 있고 이러한 사례는 그 전 세계적인 독특한 사례고 그리고 조천읍으로 확대해서 남사르 습지 도시를 인증받게 하는 이런 공로까지 세우게 되죠. 그럼 남사르 습지로 지정이 되면 어떤 보호 조치가 일단 이루어지나요? 일단은 남사르 습지로 되면은 사실은 국내법에 이미 보전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보전 관리가 되고요. 그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습지 보호 지역을 관리 보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협약 총회가 열릴 때 이 남사르 습지를 어떻게 보전 관리를 했는지를 국가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보고서를 낼 때 국제 수준에 맞는 보호 관리를 했다라는 게 사실은 일정 정도 들어가야 이제 이렇게 국제 연대를 하면서 손색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좀 더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보호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내는 이런 활동들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언제 인증을 받았나요? 이제 그게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주도의 람사르 습지는 5개 정도가 지금 람사르 습지에 등재돼 있고요. 우리는 2015년도에 수문물 뱅디를 이렇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은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은 습지들을 람사르 습지로 등재하고 보전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동백동산 외에 제주에 또 남사르 습지로 지정된 습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물령아리 습지 외에도 물장우리 습지랑 천백고지 습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스문문뱅디 습지 여기 동백동산 습지 이렇게 5곳이죠. 5곳이구나. 네. 각 그 습지마다 또 특징이 다 특징이 있어요? 다르고 그 수리 수문도 다르지만 형성된 그 구조도 다 다릅니다. 동백동산인 경우에는 아까 파후이호이 용암이고 그다음에 수문물 뱅디인 경우에는 화산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물장울이나 물령아리도 다 다른 형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남사르 습지처럼 다른 습지들도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뭐 알 것 같아요. 개발도 그렇고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예. 제주도 내 이제 322개의 습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5개의 습지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보호를 받기 때문인데요. 2017년도에 습지보전법의 조례가 좀 개정이 되면서 그 도지사의 권한으로 습지 보호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2017년 이후에 이제 뭐 실질적으로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사례는 전혀 없고요. 그 선언적 보호 조치에 지금 지나지 않아서 습지보전 조례가 조금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그래서 권위 있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면적이 전 세계적으로 남한 면적의 20배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아직도 습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도 많아요. 그래서 제일 빨리 없어지는 것도 습지고요. 예전에는 만약에 사람이 사용하면 저게 굉장히 필요한 곳이구나 생각을 하고 사람이 사용 안 하면 이젠 필요 없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단순히 바꿔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인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습지는 인간의 용도가 끝났다 하더라도 자연 생태계에서는 그대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이용과 안 이용의 이런 판단으로 짧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의 문제로 많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몰라서. 몰라서. 그리고 이게 이젠 필요하지 않다 싶어서 라고, 이제 쉽게 방치하는 생각하는 경우도 거죠. 있고. 우리나라 습지보전법에 그 습지를 정의하기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 그리고 아니면 인공적 또는 자연적으로 물이 고이거나 물이 고였다 빠지거나 이런 곳은 사실은 내륙습지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못, 하천, 우리 제주 분들이 그 물을 떠먹었던 물통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다 용천수도 습지죠. 습지가 될 수 있잖아요. 용천수도 습지고 용천수 주변의 그 연안도 연안습지에 이렇게 속하는 거죠.
이게 물이 들었을 때와 빠졌을 때의 그 수위선 사이는 다 연한 습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물이 빠졌다고 습지가 아니야. 또 우린 저거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별 습지가 아니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물이 고였다가 빠지거나 하면 습지의 특징을만 가지고 있으면 습지에 속합니다. 이런 걸 좀 알면 습지인지 모르고 뭐 이렇게 개발해버리는 경우는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기후 위기로 기상 이변이 좀 잦잖아요. 이게 다 이제 습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습지의 기능이 없어졌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없는 게 습지는 이제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비옥하면 비옥한 대로 그 생명들은 이제 꽃을 피우고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논문을 봤는데 논문에서도 열악한 환경의 습지일수록 독특한 종이 그 살아갈 이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열악한 환경부터 아주 비옥한 환경까지 다양한 옵션에 이제 서식지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처럼 만약에 습지가 이렇게 점점 사라지게 되면 거기에 서식하고 있던 생물들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희 동백동산에서 일하면서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가끔 집에 가서 누워있을 때 우리 동백동산이 섬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에 고철이나 여러 습지들이 주변 개발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매립되거나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몇 년 전부터 주변 개발로 인해 가지고 사라지는 습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한 10년, 20년 먼 훗날이 되면 우리 동백동산은 딱 보호지역, 그 지역 내에만 살아있는 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주고사리 삼이라는 세계 일종의 식물이 여기 특산종으로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에서 이제 개발 행위로 인해 점점점 사라지다 보면 지구상에는 이 종이 없어지는 식물군이 식물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습지를 좀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도 생각하고 실제로 실천도 해야 될 텐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그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조례에 의해서 제5조에 의해서 습지보전 실천 계획이 5년마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 5년마다 나오는 계획대로만 실행이 된다면은 습지보전 정책이 조금 더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5년간의 계획이 계속 수립은 됐지만 잘 이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지금 습지가 몇 개로 알고 있죠? 322개. 네, 322개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가 이런 건 제가 말씀하는 게 322개예요. 예, 그 습지가 322개 조사된 습지가 10년 전 자료예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이게 그럴까요? 더 많은 습지가 있었겠죠. 조사가 안 돼? 네, 더 많은 습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조사된 습지는 내륙 습지에만 한정해서 조사를 했고 연안 습지는 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10년 전 자료에 322개지만은 322개 중에서 또 63개만 정밀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사된 거는 몇 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사유지에 위치한 습지가 그 중에서 76%나 차지를 하고 있어서 언제든 이제 개발이나 훼손의 위협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습지 보전 실천 계획이 2022년도에 이제 새로 이제 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계획으로 이제 5년을 가기 때문에 2026년도까지 계획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제 앞으로라도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습지의 현황부터 파악을 해야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5년마다 보전 관리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만큼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예. 반만 해도. 네.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 주민이나 현장에 하는 사람들이 역할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저희는 현장에서 이렇게 습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습지의 중요성을 이렇게 탐방객들이나 학생들에게 아니면 주민들에게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 활동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곳곳에서. 네, 전문가의 역할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마을 공동체도 활성화하고 습지 교육도 더 많이 넓혀가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을 진행하면 사람들이 몰랐던 나 이거 습지 몰라서 메꿨어요 하는 일이 없을 거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지역 내에서 마을마다 아니면 지역별로 해나가면 더 습지를 보존하는데 이게 한 발 더 앞서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생태 교육이 합니다.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생태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선을초등학교에서 예, 이루어진 저희는 거 이제 있고. 예. 2015년도부터 선을초등학교 생태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7년 동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을초등학교 아이들을 보면 생태 감수성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행동이나 실천들을 말로 표현할 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교육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루어지다 네. 보니까 그 파급 효과는 네. 어마어마무시한 거죠. 네. 도지사가 습지 보전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제주도에 있는 습지를 다 환경부 보호 습지로만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도지사가 보기에 제주 특징에 맞는 습지들을 선정해서 그런 어떤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을 빨리 만들어가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습지를 다 있는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인간 삶에서 불가피하게 습지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만큼의 습지를 다른 대체 습지를 조성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제주도 전체의 습지 총량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주도의 기후나 어떤 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춰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습지 총량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호선 팀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관심 갖게 주민들이 관심 갖게 하는 습지 정책 그러니까 습지 보전하는데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고 보전했을 때의 어떤 혜택 같은 것을 주고 또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습지가 잘 보존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아는 것도 있겠지만 동백동산에 와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좀 경험해 본다면 우리가 왜 습지를 보호해야 하고 습지가 왜 중요한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월에 또 이렇게 동백동산에 와서 전시도 보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하면서 습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